단식의 과학 3화, 자가포식, 오토파지의 비밀. 몸은 왜 스스로 청소를 할까? 여러분의 집에 쓰지 않는 물건이 계속 쌓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장나서 못 쓰는 가전제품, 언젠가는 쓸 것 같아서 버리지 못한 상자들, 낡아서 이제는 입지 않는 옷들. 창고 한쪽 구석에 켜켜이 쌓여있는 잡동사니들을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는 괜찮아요. 그냥 한쪽에 쌓아두면 되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공간이 점점 좁아지기 시작해요. 원래 써야 할 곳에 물건을 둘 자리가 없어지고 길이 막히고 집 안전체가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정리를 해야 해요. 버릴 건 버리고 쓸 수 있는 건 다시 활용하고 공간을 되찾아야 집이 다시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몸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습니다. 몸 안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오래되거나 손상된 부품들이 생겨요. 제 기능을 못하게 된 세포 조각들, 더 이상 필요 없어진 단백질 덩어리들, 망가져서 에너지만 낭비하는 세포 구성 요소들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그냥 쌓아두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집이 그렇듯 몸도 점점 불편해지고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에도 청소가 필요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몸이 그 청소를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몸 안에는 오래된 부품을 치우고 쓸 수 있는 건 재활용하고 공간을 되찾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몸이 얼마나 정교하고 지혜로운 시스템인지 새롭게 보게 되실 수 있습니다. 몸은 왜 청소가 필요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몸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이해해야 해요. 우리 몸은 쉬지 않고 계속 일하는 시스템이에요. 심장은 잠자는 동안에도 뛰고 세포는 밤낮 없이 일하고 각종 장기는 멈추지 않고 돌아가요. 그런데 기계도 계속 쓰면 마모가 생기고 부품이 낡듯이 몸 안의 세포와 단백질도 계속 사용되다 보면 손상되고 낡기 시작합니다.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를 오래 타면 엔진 오일을 갈아줘야 하고 오래된 부품은 교체해줘야 해요. 그냥 계속 달리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서히 성능이 떨어지고 어느 순간 고장이 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수십억 개의 세포가 매일 일하면서 손상된 조각들이 생겨나요. 이 손상된 조각들을 그냥 두면 세포 안에 쌓이기 시작하고 세포가 제대로 기능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창고에 쓸모없는 물건이 쌓여서 필요한 물건을 찾기 힘들어지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청소가 필요합니다. 정리되지 않은 창고는 결국 창고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듯이 청소되지 않는 세포도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몸은 이 문제를 수십억 년의 진화를 거치면서 아주 정교한 방식으로 해결해 왔어요. 그 해결책이 바로 오늘 이야기할 자가포식이에요. 자가포식, 영어로는 오토파지라고 해요. 이 단어를 처음 들으시면 뭔가 무섭거나 어려운 개념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오토파지를 한자로 풀면 자기 자신을 먹는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만 들으면 내 몸이 스스로를 잡아먹는다고 하고 놀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 의미는 그것과 많이 달라요. 자가포식은 몸 안에서 손상되거나 오래되어서 더 이상 제 기능을 못하는 세포 구성 요소들을 분해하고 그 재료를 다시 활용하는 과정이에요. 쉽게 말하면 몸 안의 재활용 시스템입니다. 분리수거장을 떠올려 보세요. 유리는 유리대로, 종이는 종이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분류해서 처리하잖아요. 쓸 수 없는 형태의 물건을 분해해서 다시 원료로 만들고 그 원료로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자가포식이 정확히 그런 방식으로 작동해요. 세포 안에서 손상된 단백질이나 노화된 세포, 소기관들을 분해해서 그 구성 성분들을 다시 원료로 활용하는 거예요. 자원 재활용 공장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낡은 건물을 허물면서 거기서 나오는 벽돌, 철근, 목재를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건축 자재로 쓰는 것처럼 몸도 쓸 수 없게 된 부분을 버리는 대신 분해해서 원료로 재활용하는 거예요. 이건 몸을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몸을 더 잘 관리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는 아주 지혜로운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왜 몸은 이런 재활용 시스템을 발전시켰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인류가 어떤 환경에서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어요. 수만 년 동안 인류는 음식이 풍족하지 않은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먹을 수 있을 때 먹고 그렇지 않을 때는 굶어야 했어요.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몸이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자원을 사용해야 했어요. 새로운 재료를 밖에서 계속 공급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잘 활용해야 합니다.
낡거나 손상된 부품을 버리는 대신 분해해서 재사용 가능한 원료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몸이 자가포식 시스템을 발달시킨 이유 중 하나예요. 공장에서도 원자재가 부족하면 고철을 녹여서 다시 철을 만들잖아요. 낡은 건물을 허물면서 나온 자재를 다시 씁니다. 몸도 그렇게 해요. 외부에서 새 영양분이 충분히 들어오지 않는 상황, 즉 공복 상태가 되면 몸은 내부에 있는 낡고 손상된 재료들을 분해해서 필요한 에너지와 원료를 얻으려고 해요. 이건 몸이 힘들어서 자신을 갉아먹는 게 아니에요. 생존하기 위해,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스스로를 관리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 진화를 거치면서 몸이 터득한 생존 전략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연구한 오스미 요시노리라는 과학자가 2016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는 사실이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줘요. 그럼 자가포식과 공복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게 오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있는 동안 몸은 밖에서 들어오는 자원을 처리하는 데 집중해요. 새로 들어온 포도당을 쓰고 단백질을 소화하고 지방을 처리하느라 바빠요. 이 상태에서 몸은 굳이 안을 들여다볼 필요가 없어요. 새 재료가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마치 마트에 새 물건이 계속 배송되고 있는 상황과 비슷해요. 새 물건을 처리하느라 바빠서 창고 안에 오래된 재고를 정리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공복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밖에서 새 재료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 몸은 이제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분해해서 쓸 수 있는 게 있나? 하고 내부를 점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자가포식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손상된 단백질들, 오래된 세포 소기관들, 더 이상 제 기능을 못하는 부분들을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 물건이 계속 들어오는 집에서는 오래된 물건을 정리할 타이밍을 잡기 어렵지만 새 물건이 안 들어오는 시간이 생기면 비로소 창고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처럼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과정이 정확히 몇 시간 후에 시작된다거나 단식만 하면 반드시 일어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몸 상태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이 분야는 지금도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주제예요. 공복 상태가 몸의 내부 관리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왜 단식 이야기를 할 때마다 오토파지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단식 이야기를 들으면 가장 먼저 체중 감량을 떠올리세요. 살을 빼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단식이 체중 변화와 관련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단식에 대한 연구가 깊어지면서 연구자들이 주목한 게 체중만이 아니었어요. 단식 상태에서 몸의 대사 환경이 어떻게 바뀌는지,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몸 안의 다양한 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어요. 그 연구들 중에 자가포식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단식 상태에서는 음식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인슐린이 낮아지고 에너지 사용 방식이 바뀌고 몸이 내부 자원을 점검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과정의 일부에 자가포식이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들을 통해 알려지면서 단식과 오토파지가 함께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토파지가 단식의 모든 효과를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단식이 곧 오토파지를 활성화시킨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어요. 몸은 훨씬 복잡하게 작동하고 자가포식은 단식 연구에서 다루는 여러 주제 중 하나일 뿐입니다. 오토파지라는 단어가 건강 관련 콘텐츠에서 마치 마법의 단어처럼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가포식 이야기가 특히 40대, 50대, 60대 분들의 관심을 많이 끄는 이유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몸의 회복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직접 느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20대에는 무리하게 일해도 다음날 괜찮아던데 이제는 며칠이 지나도 피로가 가시지 않는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전에는 감기에 걸려도 며칠이면 나았는데 요즘은 회복이 훨씬 오래 걸린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운동을 조금 무리하게 했다가 근육이 오래도록 쑤신다는 분들도 있어요. 몸이 무겁고 체력이 예전 같지 않고 뭔가 이전과 다르다는 느낌. 이 느낌이 낯설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런 변화가 생기는 이유 중 하나로 연구자들이 주목하는 게 바로 세포 수준에서의 관리 능력이에요. 젊었을 때는 손상된 부품을 치우고 재생하는 속도가 빨라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과정이 조금씩 느려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집도 오래되면 청소하고 정비하는데 더 신경을 써야 하듯이 몸도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를 관리하는데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이게 자가포식이 나이 드신 분들 사이에서 더 많은 관심을 받는 이유 중 하나예요. 몸은 평생 관리가 필요한 시스템이니까요. 그런데 오토파지에 대한 이야기가 퍼지면서 오해도 많이 생겼어요. 인터넷에서 이런 내용을 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며칠만 굶으면 세포가 깨끗해진다. 단식을 하면 암도 낫는다. 오토파지만 제대로 활성화시키면 노화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죠. 복잡한 건강 문제를 하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항상 달콤하게 들려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자가포식은 지금도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예요. 아직 모르는 것들이 아는 것들보다 많을 수 있어요. 단식을 한다고 해서 자가포식이 반드시 얼마나 활성화된다는 것을 현재 과학으로 정확하게 측정하거나 보장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가포식 하나가 모든 건강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건 분명히 과장이에요. 건강은 그렇게 하나의 열쇠로 열리는 자물쇠가 아니에요. 수면, 운동, 식습관, 스트레스 관리, 사회적 관계, 정신건강 같은 수많은 요소들이 함께 맞물려야 해요. 오토파지는 그 퍼즐 조각 중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단식을 시작하면 오토파지 덕분에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몸 안에 이런 자기 관리 시스템이 있다는 걸 이해하고 그 시스템이 잘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건강한 접근이에요. 자가포식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마치 이 과정이 특별한 조건에서만 어떤 특별한 노력을 해야만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 몸은 매일, 매 순간 스스로를 관리하고 회복하려는 노력을 쉬지 않고 하고 있어요. 자가포식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꺼져 있다가 단식을 해야만 켜지는 스위치가 아니에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몸 안에서 늘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에요. 잠을 자는 동안에도 몸은 손상된 부분들을 정리하고 회복하고 재정비해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몸은 쉬지 않고 일하고 있어요. 피부가 긁히면 스스로 아물고, 감기에 걸리면 면역 시스템이 싸워주고, 운동으로 손상된 근육이 회복되는 것들 모두가 몸이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보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가포식도 그 과정의 하나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몸의 자연스러운 관리 과정이 더 잘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나치게 자주, 지나치게 많이 먹어서 몸이 내부를 돌아볼 틈을 주지 않는 것보다 때로는 공복 시간을 통해 몸이 안을 점검하고 정리할 여유를 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몸은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5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자가포식은 몸의 재활용 시스템입니다. 손상되거나 오래된 세포 구성 요소들을 분해해서 다시 활용하는 과정이에요.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입니다. 둘째, 몸은 손상된 부분을 정리하려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특별한 노력을 해야만 생기는 능력이 아니라 원래 우리 몸 안에 있는 시스템이에요. 셋째, 공복은 몸이 내부를 돌아볼 시간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음식이 계속 들어오는 동안은 새로운 자원을 처리하느라 바쁘지만 공복 시간이 생기면 내부 관리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다만 이게 정확히 몇 시간 만에 일어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넷째, 오토파지는 단식 연구에서 자주 언급되는 주제 중 하나이지만 단식이 곧 오토파지 활성화를 보장한다거나 오토파지 하나로 모든 건강 문제가 해결된다는 건 과장된 이야기예요. 다섯째, 건강은 꾸준한 관리가 중요해요. 오토파지 하나가 아니라 수면, 식습관,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 여러 요소가 함께 맞물려야 합니다. 우리는 늘 몸에 무언가를 더하려고 합니다. 더 좋은 음식, 더 비싼 영양제, 더 새로운 건강 정보를 끊임없이 찾아요.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때로는 더하는 것보다 정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집도 물건을 새로 사는 것만큼 청소와 정리가 중요하듯이 몸도 새로운 것을 계속 채우는 것만큼 비우고 정리하는 시간이 중요할 수 있어요. 자가포식은 그 정리의 과정 중 하나예요. 몸이 오랫동안 쌓아둔 낡고 손상된 부분들을 스스로 치우고 재활용하고 공간을 되찾으려는 노력이에요. 몸은 생각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쉬고 있는 동안에도 몸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관리하고 회복하려고 해요. 우리가 해야 할 건 그 몸의 지혜를 믿고 몸이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금씩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몸에 조금 더 귀 기울여 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궁금해지실 거예요. 우리 몸 안에서 자가포식처럼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과정이 있어요. 바로 염증이에요. 염증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상처가 부어오르거나 빨개지는 것만 떠올리세요. 그런데 사실 염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 몸을 지키는 염증이 있고 우리 몸을 서서히 갉아먹는 염증이 있습니다. 후자를 만성염증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생기는지, 식습관이 염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단식이 염증과 관련해서 어떤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다음 화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몸 안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만성염증 이야기. 다음 영상 꼭 놓치지 마세요.